세계 순위로 따지면 20위권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철강 회사인데, 그리고 지금 그동안 아주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오죽이나 힘들면은 이걸 이제 일본 제철이 UST를 사겠다. 그리고 회사끼리는 협상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딱 물러나는 마당에 마지막에 안 된다 그러면 땅땅땅 도장 찍고 나간 거예요. 이 과정에서 다수의 참모들은 반대를 했다. 어떤 참모들이냐? 일단 제이크 설리번 안보보좌관, 그 다음에 존 파이너 안보부보좌관, 블링컨 국무장관,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 램 이마뉴엘 주일 대사, 제닛 옐런 대무부 장관. 이쯤 되면은 일단 안보 라인에서는 전부 다 이거는 이미 계약이 된 거기 때문에 해줘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제 이채론 군은 재무장관도 이게 중요한 거는 그 안보 라인은 쉽죠. 우리가 미국하고 일본은 동맹인데, 심지어 일본만한 동맹도 흔치 않은데 이 동맹의 뒤통수를 후려치면은 앞으로 우리가 동맹이 필요할 때 걔들도 우리 뒤통수 치지 말라는 법 없다. 우리 동맹끼리 이러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안보 라인에 놀린 거고요. 옐런 재무장관은 다릅니다. 일본이 일단 미국에 제일 많이 투자하는 나라. 지금은 중국이 됐지만은, 중국도 이제는 또 좀 상황이 바뀌었지만은, 미국이 그 수많은 적자를 국채 발행해서 떼우고 있잖아요. 그거 일본이 사주고 중국이 사줬단 말이죠. 이거 안 사주. 요즘에 중국이 그거 안 사주면서 지금 미국 압박하고 있고, 미국이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골치 썩고 있고, 일본이 그나마 버텨주고 있는데 일본도 그거 안 사주면 우리 어쩌라는 얘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자, UST를 일본에 팔면은 국가안보가 위험해지나? UST는 지금 이미 망했어. 이미 망한 회사야. 이 회사 그대로 존속시키면 국가안보에 도움이 돼? 차라리 믿음직한 동맹국 일본에 팔아가지고 이 회사 정상화시키는 게 미국의 제철 산업을 재건하는데 오히려 도움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옐런 재무장관. 그야말로 경제적인 관점. 보면은 동맹의 논리로, 안보의 논리로 봐서나 그렇고, 경제의 논리로 봐서도 그렇고, 바이든 정부가 굳이 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바이든 행정부가 내세운 거는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기 위해서였거든요. 근데 왜 바이든은 굳이 도장 찍고 나갔어요? 바이든이 1972년도부터 상원의원이었어요. 참고로 제가 1972년생입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바이든 상원의원이었어. 그런 사람이 지금까지 정치 이력을 갖게 해준 거는 미국 노조였어요. 미국 노조가 이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도 이제 외국 기업에 매각하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먹튀하는 데들이 많이 사요. 이게 뭐 계속 영업을 할 회사들이 아니라 무슨 뭐 이상한 애들이 와가지고는 먹튀할 애들이 자꾸 사고 하니까 또 더 그런 게 있는데, 노조가 반대가 심하죠. 사실은 바이든이 그만두고 나가면서 노조한테 선물 하나 안겨주고 나간 거 아니냐. 그거 말고는 이해가 안 된다. 자, 근데 그렇거나 말거나, 그러면 이제 이 결정은 잘못된 거니까 일본 제철은 어떻게 소송이라도 걸어갖고 하다 보면은 좀 어떻게 다시 UST를 살 수 있나? 일단 정부는 정부의 역할이 있고 법은 법의 역할이 있어서 소송에서 뒤집힐 역할이 쉽지 않고요. 만약에 이긴다 그래도 이 소송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돈을 수조 원을 갖다 꼬라박고는 그렇게 시간 끌면은 이게 PF 사업이랑 똑같아요. 돈을 그렇게 묶어놓으면은 그냥 안 하니만 못한 사업입니다. 그냥 때려치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한테 말 잘해가지고, 아까 일본이 이게 갖는 게 미국의 국가안보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설득을 하는 방법이 있긴 할 텐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워낙 공개적으로 천명해 놓은 상태라 여기서 입장을 바꾸면 약간 좀 창피하죠. 입장을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일본으로서는 사실은 별로 방법이 없고, 심지어 올해 6월까지 이 인수 절차를 마무리를 못하면은 한 9천억 정도 위약금까지 내야 돼요. 정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제 국가 간의 관계라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국가 간의 관계이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이게 또 국가 간의 관계도 개인의 문제인지라 국내 정치의 연장의 논리로 무산되는 이런 상황까지 봤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UST,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포항제철을 외국계 회사가 산다, 당연히 반대가 많겠죠. 저도 많겠죠. 근데 그건 포항제철이 튼튼하고 잘 굴러갈 때, 지금과 같은 위상일 때 그런 거죠. 어느 날 포항제철이 진짜 완전히 쪼그라들어갖고 세계적인 위상도 그냥 전성기 때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쪼그라들어 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다니는 기업 직원들도 더 이상, 지금이야 뭐 포항제철에 다닌다는 것 자체가 프라이드죠. 근데 직원들한테도 더 이상 뭔가 좀 자부심이 아닌 상황이 됐다. 그러면 뭐 극단적인 예를 하나 택해봐야죠. 그걸 뭐 어디
어디 돈만 밝히는 사모펀드가 산다. 이거는 안 되겠지만은 제철회사가 산다. 특히나 그 제철회사가 동맹국의 회사다. 그러면은 글쎄요. 그때 가서 경우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좀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일본 제철이 이제 USD 매각 불허 결정을 결국 소송에 걸기로 했어요. 사실 이거 소송을 건다 하더라도 이기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이긴다 하더라도 이게 원래 이런 거는 뭐 산이 워낙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 끝나고 나면은 기회비용 잔뜩 물리고 그 다음에 뭐 그때 되면은 철강 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거 별로 실익이 없는 장사예요. 근데 이제 이건 정말 명백하게 부당하다. 그리고 우리 많이 마음 상했다라는 거를 미국에 보여주는 거죠. 미국에서는 어차피 안 해줄 건 안 해주더라도 뭔가 좀 아이고 마음 많이 상했구나 그러면 어이구 많이 아팠어. 비록 자기가 때렸더라도 아이고 많이 아팠어 그러면서 약이라도 좀 발라주는 척이라도 해야 할 텐데 거기다 대고 트럼프의 US일은 관세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 이걸 왜 지금 파냐 미쳤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세를 매기면 보편 관세를 빵 매겨버리면은 이제 그 전 세계 지금 철강이라는 데가 이제 지금 UST를 사는 일본이 그다음에 우리 포항제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중국이 어마무시하게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제철이 오죽하면 힘든 상황인데 여기에 또 이제 보편 관세를 빵 때린다. 그러면은 미국으로 들어오기가 힘들어지겠죠. 지금까지 100원에 팔던 거를 갑자기 200원 받겠다 그러면은 못 파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US 은 더 좋아질 것이냐. 보통 이제 관세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자국 산업보호라는 명목으로 쓰이는 거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보통 그런 식으로 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거는 한시적입니다. 그 한시적으로 보호해서 경쟁력을 키운 다음에 다시 경쟁을 해야지 영원히 이 안에 가둬놓으면은 그냥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이건 관세하고는 다른 거지만은 미국 조선 사업이 망한 이유가 똑같은 겁니다. 미국 안에서 장사할 거면은 미국 안에서 만들어야 된다. 외국에선 못 만든다. 딱 이러놓으니까 그냥 니나 너 그러고는 놀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스스로 우리 군함 필요한데 군함 못 만든다. 지금 이런 자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 것이고 어쨌거나 진정 US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것도 결국은 자존심이에요. 한때 세계에서 가장 위대했던 회사 UST이다. 이 UST를 다시 위대하도록 만들게 빠르게 일어날 수 오래 안 걸린다. 국민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건데 굉장히 정치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현실적인 얘기냐 맞는 얘기냐 그건 쉽지가 않아요. 왜냐 관세의 장벽에 지금 우리도 사실은 중국산을 두고 반덤핑 관세를 언급해야 될 정도로 중국의 덤핑은 좀 어마무시합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경쟁력이 없는데 관세만 갖고 막는다? 그러려면은 관세를 좀 많이 매겨야 될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수준 10% 모든 수입품의 10% 내지 20%의 보편 관세를 하겠다. 중국에 대해서는 60%를 하겠다. 이거 갖고도 모자랄 수 있다라는 점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간밤에 뉴욕 증시가 초장에 좀 올랐어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그 트럼프의 대선 공약은 10% 내지 20%의 보편 관세였다. 모든 수입품에 다 관세 매기겠다. 이거예요. 공약은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뭐 이거저거 복잡하게 하면 안 돼. 딱 임팩트 있게. 이거였는데 이게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특히나 중국하고 관계를 좀 생각을 해서 보편 관세가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핵심 물품에 대해서만 선별해서 관세를 매기는 쪽으로 고려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시장은 반색했죠. 이러면은 관세 생각보다는 괜찮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증시가 막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증시 오르는 게 싫었든지 아니면은 워싱턴 포스트가 싫었든지 트럼프가 직접 반박을 했습니다. 또 워싱턴 포스트 이 나쁜 놈들 또 뻥친다고 가짜뉴스라고 그런 생각 한 적 없다고 직접 반박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보편 관세가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으로 남아있긴 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 바이든 행정부가 결정한 겁니다. 이건 트럼프가 결정한 게 아니라 바이든이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이 결정을 할 때 안보 라인에 모두 그 다음에 재무장관까지도 반대했었어요. 이거 일본하고 계약한 거 계약대로 해줘야 된다라는 게 바이든 정부에서도 참모 다수의 견해였어요. 정말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이거 못하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트럼프도 국내 정치적인 결국 자존심 얘기하고 있잖아요. 국내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좋습니다. 캐나다도 괄시하고
일본도 괄시합니다. 근데 중국과 싸우겠다. 뭐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일본이 당장 미국을 적대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트라우마가 하나 남죠. 미국은 동맹국이라고 피 뽑아갈 때는 언제고 정작 이런 일이 있으니까 지네 국내 정치 논리로 동맹은 아랑곳하지도 않네? 그리고 일본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나토의 회원국 유럽에서도 그리고 나토 아니라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아베가 트럼프 만나가지고 그렇게 딸랑거리고 이시바도 뭐 손정이 보내가지고 막 1,000억 달러를 떠안기고 다 소용없구만. 미국 저 동맹이라고 봐주는 것도 없고 동맹도 그냥 짱 손절하는구만. 이게 모든 나라들의 각인되는 순간 어느 날 그게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은 미국이 절실하게 동맹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과연 미국을 도와줄 동맹이 있는가? 전 세계의 모든 패권 국가들이 망하는 트랙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동맹을 착취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동맹이 없습니다. 그 앞에서 굽신굽신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진짜로 도와줘야 될 순간에 돕지 않아요. 트럼프는 지금 뭐 대체적으로 보면 국내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면 인기 있겠죠. 제가 미국 국민이라도 가슴이 막 벅차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게 과연 미국의 국익이 도움이 될지. 예.